지난 2013년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졸이는 무모한 도전이 펼쳐졌다. 도자기 머그컵 4개를 바닥에 놓고 1.6톤의 차를 그 위에 올려놓는 실험이었다. 컵은 무참히 산산조각 날 듯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소뼈가루를 50% 이상 함유해 가볍지만 아주 단단한 한국 도자기의 본 차이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도가 세지고 경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두들기면 소리가 아주 청아하게 들리고 그리고 잘 깨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전쟁이란 화마가 한반도를 휩쓴 뒤 음식을 담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좋았던 그 시절. 한국 도자기는 최고의 식기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73년간 한우물만 파냈다. 탁월한 기술력과 아름다움으로 온 차이나의 본고장 영국에서도 인정한 한국 도자기의 제품들. 한국 도자기의 기술 수준이 영국이나 세계 최정상급들하고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본 차이나를 만들어낸 한국 도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와 함께 고려 청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도자기의 찻잔 세트. 유명 해외 디자이너들과 협업하면서 사슴과 백조, 달무리 등 순수하고 찬연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한국 도자기는 이미 세계 명품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이다. 73년 전만 해도 청주에서 막그릇을 만들던 작은 회사가 세계 굴지의 도자기 메이커로 도약하며 세계 속에 한국 브랜드를 꽃피울 것이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1959년) 봄, 당시 23세 청년이었던 김동수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충북 청주시 충북제도사 공장 앞마당에 서 있었다. 짐작은 했지만 한국 도자기의 전신 충북제도사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당시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옛날 구식 장작되는 거고 또 빚도 많고 월급도 많이 밀리고 우리 아버님은 또 경제과가 나왔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럼 열심히 그걸 했는데 그거 도저히 안 되잖아요. 매출의 사채이자가 40%씩 나가더라고요. 이자가. 그래서 야 이거 빚 갚으면 내 영혼 데려가도 좋다 이 기도를 하고 했어요. 월급은 이미 3개월이나 밀려 있었고 분위기는 흉흉했다. 공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직원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었다. 도저히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솔선수범이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화장실 청소. 지금 수세식으로 다 돼 있지만은 옛날에 화장실이라는 게 참 엉망 아니에요. 어디 발 디딜 데 없는 정도로.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제가 이제 했죠. 죽을 각오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속에서 종업원들이 하나가 된 거죠. 혼연일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일에 긍지를 갖고 일을 열심히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빚을 갚겠다는 일념으로 청년 김동수는 무섭게 일을 했다. 새벽부터 한 트럭씩 그릇을 싣고 서울로 올라가 소매점들을 찾았지만 운전박대, 퇴짜맞기 일쑤였다. 설상가상 60년대 초 플라스틱 식기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푸대접은 날로 더해갔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피폐했고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많은 새로운 그릇들, 특히 플라스틱류의 그릇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그릇에 순식간에 우리의 시장이 빼앗기고 우리의 그릇 문화가 바뀌지 않았을까.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이
도자기 산업이 굉장히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딴 큰 공장도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수모를 겪을 때마다 김동수 회장은 품질 좋은 도자기를 만들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그 목표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그는 충북 제도사였던 회사 명칭을 한국도자기로 변경했다. 좀 거창한 이름으로 바꾸자 해서 그 한국도자기 주식회사로. 울다리도 없고 그냥 간판 하나 한국도자기 주식회사 간판에 붙여놓으니까 청주 대학생 그 옆에 청주 대학이 있었거든. 지나가면서 야 이름 하나 거창하다. 그리고 웃고 가고 그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이 그래서 오늘날 진짜 명실공히 한국도자기가 된 셈이에요. 회사명도 바꾸고 새롭게 도약하려 했지만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단단한 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섭씨 1200도를 낼 수 있는 현대식 가마가 필요했다. 하지만 최신식 시설을 도입하기엔 자금이 부족했다. 자금을 찾아 사방을 헤매던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김동수 회장의 신념과 열정에 반한 한 외국 선교 단체에서 지원금을 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발판이 마련됐으니 도약할 시간이었다. 그는 영국의 도자기 명가로부터 황실장미 필름을 수입한다. 인색에 투박한 도자기가 일색이었던 당시 무늬를 넣은 식기 세트를 만들어 시장에 도전한 것이다. 오늘날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릇의 디자인이라 그럴까 패션화라 그럴까 그런 걸 처음 시작한 회사고요. 그릇에다가 예쁜 무늬를 넣어가지고 황실 장미 세트라는 게 발매가 되니까 당시에 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였죠. 황실장미 홈세트는 여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훔쳤다. 타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려는 김동수 회장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한 것이다. 사채이자가 한 200~300개 됐었거든. 사채이자 카드가. 그거 다 없애고 처음으로 100만 원, 그 당시에 100만 원짜리 은행 정기예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는 베꼈죠. 이 사채 다 갚고 100만 원을 예금했으니까 이제 내 영혼 데려가도 좋다. 이렇게 밤에 잤어요. 푹 잤더니 아침에서 죽어도 좋다고 기도하고 잤는데 안 죽었던 거. 그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덤으로 사는 거예요. 황실장미 홈세트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15년 만에 김동수 회장은 사채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리고 다짐했다. 남의 돈은 절대 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무채 경영을 한다 해가지고 시설을 할 때 좀 은행에서 좀 더 넣고 또 갚은 뒤에 또 하나 짓고 그래서 이제 공장 6개까지 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일부 은행 돈 일부 좀 쓰고 있지만은 거의 뭐 저 전체 재산의 10분의 1도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무차익 경영을 지금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1971년) 경제시찰단으로 호주 시드니에 가게 된 김동수 회장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호주의 그 시드니 메이아 백화점에 갔더니 작은 희한한 컵세트가 있더라고요. 보도 듣도 못하던 컵세트. 그래서 그것이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 본 차이나 메드 인 잉글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나 처음 봤다. 이건 뭐 보통 도자기 값이 한 10배 정도 되고요. 도자기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급 도자기거든요. 온 차이나라고 새겨진 영국산 찻잔은 잿빛에 투박했던 국내 제품과는 달리 하얗고 날렵하면서도 기품이 흐르고 있었다. 가격도 일반 제품보다 10배나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다. 김동수 회장은 본 차이나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 당시 본 차이나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영국과 독일, 일본이 전부였다.
김동수 회장은 기술 제휴를 의뢰했지만 반응은 모두 회의적이었다. 기술 제휴를 하면 기술의 90%만 이전을 해주고 나머지 10%의 기술은 직접 찾아내야 한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70년대 초에 유경수 여사의 호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청와대 시골 사람이 가려면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펄펄 떨고 들어갔더니 이게 독일 갔을 때 선물 받아온 커피 세트인데 본차이나 하더라고. 영국 본차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없느냐. 청와대의 주문을 받은 김동수 회장은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영국 황실의 본 차이나를 납품하는 유명 도자기 회사의 발표회에 참석해 절박함을 호소할 생각이었다. 대학에서 영어를 배웠지만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전을 가져가가지고 그 무슨 소리냐고 사전에서 찾아달라고 그래서 사전을 내가 찾아가지고 알아가지고 하니까 아주 혹소를 하면서 야, 참 재미있다. 그래가지고 그 대화를 다 이어갔어요.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더 그 사람들 친밀감 갖고 이거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의욕이 있으니 한번 제휴를 하자. 본 차이나를 만드는 핵심 기술은 젖소의 정강이 뼈였다. 하지만 소뼈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당시 소뼈를 구워 만든 곰국은 최고의 보양식이었기 때문이다. 소뼈를 사다가 보면 한 번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재탕, 3탕까지 하고 또 그거를 된장 같은데 된장 2개 다 묻어놓으면 된장이 더 맛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주들 안 했고 정육점 같은 데서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네들한테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도자기를 상용하는 기술도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 어렵사리 구한 뼈를 태우고 절구에 빻아 반죽을 만들어도 만드는 족족 분량이 나왔다. 일반 도자기가 좀 두껍게 만들잖아요. 이건 얇게 만들어야 투광성이 있고, 그게 이제 또 누가 보더라도 고가 제품이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자꾸 휘는 거야. 자꾸 비틀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실험 과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다 분량으로 파기해야 되고 살아남는 건 2개 정도, 2-3개 정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계속되는 분량에도 김동수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성공할 때까지 수백, 수천 번에 걸쳐 데이터를 수정하고 계산하면서 방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해 연말 마침내 소뼈 가루를 50% 이상 함유한 본 차이나 개발에 성공한다. 영국 전통 본 차이나의 기술을 아무리 그네들이 저희들한테 기술 전수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거를 다 한국 도자기에 전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한국 도자기 기술자들이 그런 부분을 일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실은 개발한 겁니다. 뭐 6개월 동안 밤잠 못 자고 집에도 못 가고 개발을 했을 정도면 거기에 대한 의지는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도자기의 기술력을 이용해 만든 첫 번째 본 차이나가 만들어졌다. 은방울 모양이 새겨진 이 그릇 세트는 유경수 여사가 디자인을 제안했다. 육사 출신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활 습관을 고려해 군대 식판을 연상케 하는 사각 접시도 디자인했다. 그때 인연을 시작으로 한국 도자기는 줄곧 청와대에 식기를 납품하고 있다. 대통령 일가의 생활 공간인 만큼 그 분위기 조성엔 안주인들의 역할이 지대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썼던 식기엔 화사한 디자인을 좋아했던 이순자 여사의 취향이 반영돼 철쭉이 만개한 문양을 그려 넣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수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에서도 식기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오리엔탈풍 디자인의 원색을 대비해 전대에 썼던 식기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청와대의 식기를 독점으로 납품하고 한국 도자기 최고의 히트작인 황실장미 홈세트가 국내에서 승승장구하던 때 그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1978년 도자기 올림픽으로 불리는 애틀랜타 국제 도자기 박람회에 참가한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0개 출품작 가운데 200등, 꼴찌였다. 호텔 들어가서 내가 실망을 해가지고 땅을 쳤죠. 이 세상 모르게 우물한 개걸이구나. 그때 와서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모든 품질을 다시 해야 되겠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고로 기준. 생산 라인도 중단한 채 기술 개발에만 전념했다. 한국 도자기는 영국과 기술 제휴로 세계적인 기술자를 초빙해 본 차이나 품질 개선에도 더욱 주력했다. 세계 시장은 곧 반응을 보였다. 미국에 매장을 오픈하고 국내 최초로 유럽에 본 차이나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 시장 성공을 기반으로 6년 뒤 김동수 회장은 애틀란타 도자기 박람회의 문을 다시 두드렸다. 평가는 소직 상승했다. 해외에서는 신생 기업이나 다름없던 한국 도자기가 20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한 것이다. 이듬해 열린 시카고 박람회에서는 기자평가 1위와 함께 $10,000,000 수출고를 올리게 된다. 영국하고 기술제도 최고 회사하고 하거든. 그 최고를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당시 가서도 이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게 나왔냐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거듭했던 김동수 회장. 그는 은퇴 전 세계적인 걸작을 만들고 싶었다. 그 결실이 도자기 명가들조차 극찬한 브라우나의 탄생이었다. 저희들이 그 브랜드 이름 자체를 럭셔리 기프트라는 브랜드를 목표로 추구를 한 겁니다.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과 도자기 업체의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와 동일한 인맥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최고여야 되고 만드는 제품도 최고여야 되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2003년 처음 출시된 브라우나는 동양과 서양의 멋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기획됐다. 해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세계적인 도자기 회사 위치우드와 로얄 덜튼 출신의 디자이너까지 작업에 참여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줄 디자이너들을 섭외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도 최고의 도자기 디자이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디자이너들이 이름도 없는 한국 도자기랑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예술가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자극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랑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브라우나는 출시 즉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이탈리아 밀라노 쇼에 참가한 브라우나는 도자기의 까르띠에란 격찬을 받았다. 이듬해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비재 박람회에서 최고의 브랜드에게만 주어지는 홀테인을 배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동수 회장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보석을 박으라고 주문했다. 그렇게 탄생한 주얼리 라인은 스와브로스키 원석을 핀셋으로 집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장식한다. 도자기에 보석 붙인 도자기 세계에서 우리가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헤럿 백화점도 미국의 브리밍데이스라든가 세계 유명한 백화점에서 코리아를 알려주는 거죠. 지난 2011년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도자기 생산 프로젝트도 따냈다. 3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영국 명품 도자기 업체들을 제치고 얻은 성과였다. 80년대 영국의 본천화 기술을 저희가 들여와서 생산을 했던 것이 오히려 이제 저희가 기술을 더 발전을 시켜서 그쪽으로 역수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백악관, 로마 교황청, 노벨상 기념 만찬장 등에도 브라우나가 사용되는 등 한국 도자기는 세계적인 명품 식기를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강소 기업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직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한국도자기 제품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으면 애들도 아빠의 혼이 담아 있는 게 아니냐, 아빠의 정성이 여기 담아 있다, 이렇게 애들도 얘기를 한 정도니까. 경영하시는 분들부터 사원들까지 참 열심히 애사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성장되지 않았나. 남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신념과 함께 김동수 회장이 지키는 원칙이 하나 더 있다. 직원은 절대 자르지 않는다는 무감원 원칙이다. 한국도자기의 평균 근속 기간은 20년이다. 강산이 2번은 기운하는 걸 봐야 신입 딱지를 떼고 일 좀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노하우가 쌓인 숙련 기술자들은 고급 공정에 투입돼 품질을 높이고 있다. 장기 숙련공이 제품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기술력이 장인 정신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손끝, 눈에서 받아주는 이런 기술력 같은 게 있거든. 이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런 것이 있어요. 도자기 생산 현장에선 섬세함을 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성 인력이 많다. 여성 근로자가 많을수록 비정규직 비중도 높아지는 게 업계의 현실이지만 이곳엔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다. 직원들이 안정돼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김동수 회장의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김동수 회장이 무감원 원칙을 세운 것은 1969년 초 발생한 화재 사건 때문이다. 공장에 딱 하나뿐인 가마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가마가 불타 없어지면 도자기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었다. 회사에 사활이 걸린 상황. 불은 꼭 꺼야만 했다. 이웃 사람들이 저기 불났다 해서 깨서 보니까 우리 회사 부근인 거예요.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그리고 불꽃이 막 보이니까. 소화기 우리 회사에 있는 걸 다 썼는데도 모자라가지고 앞에 있는 방직 공장에서 소화기를 싣고 와가지고 그러고도 껐는데 소화기를 끄면은 껐다가 또 좀 있으면 푹 하고 껐다가 푹. 기름이 계속 새니까. 기름이 새서 계속 흘러들어가니까.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다. 김동수 회장은 직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직원들은 피하지 않았다. 절대 올라가지 말아라. 터지면 죽는다. 그래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사원들이 전부 모여 있는 거야. 원료 있는 부분하고 그 가마 있는 부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맨손으로 전부 점토를 그 뭉쳐가지고 가마에다가 다 그냥 갖다 붙인 거야. 다. 직원들은 도자기 반죽을 짓이겨 맨손으로 기름이 새는 곳을 틀어막았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김동수 회장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 직원을 자르지 않는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우리 종업원들 저렇게 생명 바쳐서 불을 끄고 그랬었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 종업원들 같이 먹고 살자. 온 국가가 경제 침체를 겪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김동수 회장은 무감원 원칙을 지켜냈다. 몇 해 전 경영권을 내놓으면서도 신임 사장에게 직원을 자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을 만큼 직원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한국도자기는 정리해고라는 칼을 들지 않았다. 대신 정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 직원 500여 명의 임금을 지원받아 휴업하는 40일 동안 월급을 지급했다. 우리 사원들도 회사가 이제 일시적으로 어렵다는 건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그런 어떤 그 결정에 잘 따라 주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8월달 다시 이 공장을 재가동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공장 가동을 일시로 중지하고 40일이 지난 2015년 8월 10일 공장이 운영을 재개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겨 다시 시작하는 만큼
직원들은 더욱 활기차게 일을 시작했다. 진짜 세계 1위 되는 공장, 1위 되는 브랜드, 1위 되는 품질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떠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원들이 일심단력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위에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근데 또 하늘이 축복해줘서.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많다. 하지만 한국도자기는 청주에 7개의 공장을 갖추고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은 유해한 성분이 묻어나지 않도록 생산 공정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도자기는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해외 공장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요.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 진출을 했다가 현지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시 국내로 유턴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역시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정말 모든 기업들이 좀 본보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발맞춰 걷는다. 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이 행복하고 제품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김동수 회장의 신념이 한국도자기를 보석처럼 빛나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회사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리빙에 대한 모든 제품,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산업용계로 쓰일 수 있는 어떤 세라믹 제품도 저희가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품화된다 하면은 한국도자기 매출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모로 크게 대기업이 된다 이런 거 있지만은 전통 중소기업으로서 전통 한국의 산업 소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앞으로 전망은 좋다, 자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